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픽이 어떤 시험이고 어떤 전략을 활용하면 한 번에 타겟 레벨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오픽 시험은 영어 듣기를 기반으로 한 영어 말하기 시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영어로 전달되는 질문을 듣기만으로 알아들으시고 자신의 답변을 영어로 녹음해서 그 녹음본을 가지고 실력을 평가받게 되는 영어 말하기 시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녹음한 답변은 외국인에게 전달되는데 이 제출된 녹음본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에 의해 채점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의 경우에는 최대한 콩글리시를 피하시면서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발화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낮은 레벨이라도 말이에요.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픽은 컴퓨터 기반의 시험이기 때문에 오픽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각자 배정받은 컴퓨터 앞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영어 질문을 들려주면 그 이후에 답변을 녹음하는 시스템입니다. 오픽 시험에서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가상 여성 면접관인 에바의 사진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내내 이 사진 한 장, 그리고 숫자 1부터 15번 뜨는 게 거의 컴퓨터 화면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질문은 듣기만 들려주고 화면에 글자로 따로 적어주지 않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고 영어 듣기 나오면 알아서 알아들으시고 내가 영어로 말하는 거 녹음해서 마치면 시험 종료입니다. 오픽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은 우선 오픽 모의고사 15개 질문 한 세트짜리를 우선 한번 쭉 들어보세요. 질문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냥 리스닝만으로 듣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3세트 정도 반복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영어 질문의 80% 이상 알아듣지 못했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스피킹이 문제가 아니라 리스닝 공부를 먼저 시작하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영어 질문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듣기 100%로 진행하셨을 때 80% 이상 알아들으셔야 해요. 이유인즉 질문에 대해 어긋나는 답변을 할 경우 점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오픽 시험 아무 말이나 해도 고득점 점수가 잘 나오는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 시험 트렌드를 보면 질문에 어긋나는 답변을 할 경우 점수가 한 단계씩 훅훅 낮아지는 경험을 한 학생들이 많은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오픽 시험 문제는 난이도 1 혹은 2를 고르면 총 12문제, 난이도 3 이상을 고르면 총 15문제가 출제됩니다. 시험 시간은 토탈 40분이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좀 적게 했거나 빨리 했으면 총 걸린 답변 시간이 30분 이내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총 대답한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은 여러 명이 동시에 시작하지만 먼저 시험을 마치신 분들은 그냥 짐을 싸서 집에 가시면 됩니다. 고득점을 목표로 할수록 발화량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주로 30분 이상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낮은 레벨인 IL에서 IM1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굳이 30분까지 말하지 않으셔도 되고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말씀하셔도 충분히 해당 레벨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2분을 넘어가게 되면 오픽 컴퓨터 시험 화면에 Time for a new question,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시간이야 라는 작은 문구를 띄워줍니다. 이때는 무조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니 준비된 답변이라면 자신 있게 충분히 오래 답변하셔도 상관없고 만약 15개의 질문에 모두 답변할 계획이라면 슬슬 마무리하시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픽 시험 문제는 한 문제당 총 2번씩 들려줍니다. 다만 리플레이 버튼을 첫 질문을 들은 이후 5초 안에 눌렸을 시에만 문제를 한 번 더 들려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시험 문제에 저 리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고 문제를 총 2번 들으시면서 어떻게 대답을 할지 시간을 잠시 벌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픽 시험에서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건너뛸 수 있는 마법 같은 버튼이 하나 있어요.
모든 영어 질문은 질문이 끝난 이후에 약 5초에서 10초 정도가 지나면 Next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문제는 내가 대답할 수 있다 싶은 문제들은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질문을 못 알아들었거나 답하기 살짝 힘든 질문이 나왔다면 영어 질문이 나온 이후 5초 정도 기다리셨다가 Next 버튼이 나오면 바로 누르셔서 질문을 스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3개까지 대답 안 하고 스킵해 봤는데 IH까지 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질문 괜히 대답하셨다가 점수 깎이시지 마시고, 어려운 질문 한두 가지 정도는 그냥 전략적으로 스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오픽은 대답한 답변의 평균치를 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타겟 레벨을 주는 시험입니다. 그 말은 즉, 말아먹은 답변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AL을 타겟으로 공부하시지 않는 이상 오픽 전략적 스킵은 꼭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질문은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물어보신다면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여러분들이 총 12가지 주제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많이 고르시는 대표적인 주제들을 들어보자면 영화 보기, 해외여행, 공원 가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험 문제는 고른 주제에 따라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가장 좋아하는 해외여행지, 가장 좋아하는 공원 등을 묻는 질문이 주로 나오고, 이 질문들에는 여러분들이 동사의 현재형을 잘 사용할 줄 아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인상 깊게 봤던 영화, 가장 기억에 남는 해외여행 경험, 혹은 공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등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묻는 질문도 함께 콤보 세트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동사의 과거형을 잘 활용할 줄 아는지 체크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토픽이 등장하면 주로 같은 토픽과 관련하여 3개의 질문이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형식을 콤보 세트라고 부릅니다. 토픽별로 영화 콤보 세트, 음악 콤보 세트, 공원 콤보 세트 등 총 3가지의 질문이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돌발 질문으로 간주되는 질문들도 약 2가지에서 3가지 세트를 포함하여 오픽 시험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운이 안 좋으면 주로 돌발 질문이 3세트, 그리고 백그라운드 서베이 2세트로 구성이 되어 출제되고, 운이 좋으면 돌발 질문 2세트, 그리고 백그라운드 서베이 3세트로 출제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희의 목표는 백그라운드 서베이 질문을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답변하는 걸 목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등장할 수 있는 알아듣기 힘든 돌발 질문들은 살짝씩 스킵하면서 최대한 한 번에 원하는 목표 점수를 얻는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오픽 시험이 조금 쉽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오픽 시험 질문은 문제은행식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픽 공부하실 때 최대한 책 한 권을 구매하셔서 미리 쭉 훑어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인즉 그 질문이 오픽 시험에서 거의 그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토픽에 관련된 콤보 세트 질문을 쭉 읽고 답변 연습해 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그 질문 그대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운 시험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각 레벨별로 추천드리는 오픽 책 링크는 하단에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꿀팁 많이 활용하셔서 원하는 오픽 점수 한 번에 얻으시길 기원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